그게 있어야 되거든. 계약서를 대신 이제 중간에서 작성을 해주는데. 맞아. 뭐야? 할아버지 내리셨어요?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이거? 할아버지가 로또 사러 가시는 거예요? 오른쪽 가게로 가십니다. 뭐야 저 미친 할아버지. 야 할아버지! 이러고 처박았네. 아, 처음에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진짜 황당하네 이러고. 옆에 여자친구입니다. 털다리가. 이런 경우를 또 처음 보네. 나 기다렸다가 나갈 거야. 나 기다렸다 나갈 거야. 이게 아니야 이거. 황당하네. 나 이런 사람 처음 보네. 영상집. 영상 체크하시네요. 영상 체크했고요. 제대로 지키는지 아닌지. 벌써 2분 지났어요. 할아버지가 수기로 하시는 것 같아요. 로또를. 수고만 하니까 수고. 허허, 지나가는 분들 다 한 번씩 구경합니다. 이런 것도 못 참는데. 이런 것도 못 참는데. 아, 그렇죠. 못 참죠. 못 참습니다. 야 할아버지! 차 빼시라고! 차 안 빼요? 아니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냐고. 아니 빼면 되지가 않냐. 지금 몇 시간째 기다리냐고. 아니 여기다 댈 때 정상이냐 지금. 아 여기다 대시는 게 정상이냐고. 아니 나 왜 비정상인 짓을 하냐고. 뭐가?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도망난다. 경찰 불러 그럼? 불러. 불러. 아이, 그럼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고 지금. 뭐? 에이, 나도 가요.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 잘 가요. 그러니까 빨리 빼시라고. 야 존댓말 했잖아요 지금. 아유 씨. 너는 나좀 똑바로 운전해야지. 앞차는 링컨입니다. 아 미친 아니야. 앞에 할아버지는 70대. 우리 차도남은 34세. 한국 나이로. 조금 전에 왼쪽으로 지나간 패딩 잠바는 말렸던 분입니다. 결국 5분 조금 안 되게 거기다가 완전 뻔뻔하네.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완전 뻔뻔하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할아버지한테 왜 욕을 해. 들리게 욕은 안 했어요. 혼자 했어요. 그래도 욕을 한 거 잘못이지. 그리고 이런 걸 왜 여기다 올려. 관종이냐? 관종. 제 친구 중에 관종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얼마 전에 겪은 일입니다. 제가 좌회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앞에 링컨에서 할아버지가 내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있는 차 SUV 차랑 부딪힌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로또를 사러 가느라고 비상 깜빡이도 없이. 그래서 제 앞에 있던 차 지나가면서 진짜 사람 없나? 한번 보고 가더라고요. 세 번째도 저는요. 더러운 똥은 피한다? 내가 치운다. 성격이 둘이죠.
이 쾌도남은 더러운 똥은 피하지 않고 치워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난 기다릴 거야. 내가 이런 거 못 보지. 아까 거기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반성을 얻고 직진 차선으로 나오던 옆으로 2차로 가면 되지. 왜 뒤에서 기다리면서 화를 내? 이러더라고요. 몇몇 댓글을 포함해서 혹자들은 그래도 나이 많은 노인한테 화내고 혼잣말로 욕하고 이렇게 보란듯이 인터넷에 올리는 거 보니까 너 관종이네. 관종이야. 똑같은 놈이다. 이런 식으로 비꼬지만 저는 절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 듣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을 하는데요.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을 해야죠. 저 미친놈 아니야? 아, 저 새끼도 미친 새끼네. 이렇게 안 듣는 데서 입에서 저를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또 관종이다라고 비꼬는 것은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올 때도 좀, 물론 할아버지 걸음이 되니까 천천히 왔겠죠. 그리고 로또를 살려면 자동 주세요, 10,000원치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하나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면 느끼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시간으로 보면은. 그럼 미안합니다, 손이나 들고 와야죠. 전화하면서, 이 옆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가 없으셔서 틀리를 안 하보셨나 봐요. 우물우물인데 말도 잘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말 똑바로 해서 제가 존댓말 썼잖아요. 그 옆에 지난 사람이 참으라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참 할아버지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차는 좋은 거 타시잖아요. 링컨이요. 차 좋은 거 타면 그만 그 돈이 있으니까 타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뭐 땅을 사는 게 있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큰 차 타면 큰 차 타는 만큼 점잖해야죠. 그렇다고 조그만 차 타고 돼서 안점잖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큰 차 타는 꼴값을 해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답변이 참 아쉬웠습니다. 푼돈 몇만 원 내면 즉 이 사건 불법 정차로 4만 원이잖아요. 벌점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오면은 4만 원 내는 거고요. 본인이 안 오면은 차 주인한테 과태료 4만 원입니다. 결국 저 할아버지가 주인이겠죠. 그래서 불법 주정차는요, 벌점이 없기 때문에 범칙금이든 과태료는 똑같아요. 범칙금은 기록에 남아요. 그 운전자에 대해서. 안전벨트 안 맨 것도 남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면허 취소당한 분들이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행정심판 이의신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거기 위원을 했었어요. 한 3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요, 거기에 딱 30년 전 거 범칙금량 다 나오더라고요. 지금 바빠서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요. 그거 해보니까 후 불었을 때 억울해요. 저 피 빼주세요. 그건 무조건 더 높아집니다. 면허 정지가 면허 취소돼요. 80% 이상이. 그래서 불법 주정차로 몇만 원 내면 4만 원 내면은 앞으로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나 돈 많은데 인권 타잖아. 가지고 4만 원 내지. 그러니까 옆에 차 댈 데 없네. 딱 1차로야. 앞으로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정신 차리게 하자. 그래서 스마트 국민제보에 교통방해죄로 처벌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 교통방해죄 아니래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로 범칙금 4만 원. 오면은 4만 원. 안 오면은 범칙금이고 안 오면은 과태료. 안 가요. 가면은 기록 남는 거 알아요. 자, 1번 교통방해죄 형법 185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 교통방해죄다 아니다. 교통방해죄. 자, 1번 교통방해죄다. 2번 아니다. 투표. 교통방해죄 미친 짓이지. 교통방해죄. 사고 나면은 그래서 사람 다치면 교통방해 치사상죄입니다. 그러다 사람 죽으면요 5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지난번에 어디에요? 오송? 중고속도로 오송에서 아이퍼티가 소렌토하고 그러다가 길 탁 막아놓고 그래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뒤에서 끼끼끼 꽝! 5톤 트럭 운전자 사망했잖아요. 그거 교통방해죄다. 교통방해 사람 죽었다.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한번 깎아줄 수 있어요.
반 깎아주면 2년 반이에요. 합의되면 2년 반 깎아줘요. 징역 3년 6월 실형 선고받았어요. 지금 만기 출소했을 겁니다. 2013년도 8월 달이니까요. 그럼 14년, 15년, 16년, 17년도 봄에 출소했을 겁니다. 그때 그 고속도로 중고속도로가 2개 차로예요. 근데 1차로만 막았어요. 2차로 남아있잖아. 2차로 차들이 가면 될 거 아니야. 그걸 교통방해죄 아니야. 경찰에서 처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검찰도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KBS 인터뷰에서 교통방해치사상죄다. 그리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무슨 소리냐. 아니 한강다리 그럼 한강다리 한 차로만 폭파시키면 나머지 차다니까 교통방해죄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고속도로에서. 결국 검사가 손들었어요. 그래서 교통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기소해서 아주 첨예하게 다퉈졌었죠. 처음에는요, 뒤에서 들이받은 5톤 트럭이 가해 차량이었어요. 앞에는 단순한 불법 주차, 불법 정차, 그리고 5톤 트럭이 전방 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5톤 트럭이, 그게 당신이 가해 차량이야. 그리고 5톤 트럭 운전자 사망했어요. 가해 차량인데, 그런데 처벌을 못한다. 사망했으니까. 그렇게 경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방해치사상죄로 기소됐어요. 보복운전하고요. 특수협박이죠? 특수협박과 보복운전으로 기소됐는데요. 그때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1심, 2심, 3심 대법원 판결, 최초로 나온 교통방해치사상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멋있는 판결은 1심 판결이에요. 1심 판결이 명문입니다. 그 1심 판결을 맞다. 항소심 판결은 짧게. 대법원 판결도 맞다. 항소심 판결 틀리지 않았다. 1심 판결은 정말 명문인데요. 그 판결을 보여드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가 조금 넘더라도 요거 보세요. 1심 판결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3 고압 192. 직접 보실까요? 그 판결문 직접 들어가 볼까요? 이거 보면 안 돼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제가 사람 이름 때문에 제가 지워놨어요. 근데요, 사람 이름이요, 판결문에 나오는 그것은 괜찮습니다. 판결문 공개된 거예요. 판결문 또는 신문기사 이런 데 이름이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이름을 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어봤더니 참 내가 그 이름 때문에 가렸지. 네, 이름 때문에 가렸어요. 그럼 다시 제가 원래 해놨던 걸 보겠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심 판결, 대법원 판결도 얼마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읽기 좋게 다 해놨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여러분들 메모해 두세요. 중요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기 나오죠? 2014 6206. 앞에 거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요게 중요한 대법원 2014 도 6206. 고노도. 고는 1심. 노는 항소심 2심. 도는 3심. 형사입니다. 민사는 가나다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단독이면은 고단, 가단. 합의비면은 고합, 가합. 그렇게 나갑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 보겠습니다. 1심 판결이 명문입니다. 그 1심 판결 속에 이 사건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청주지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 그러면서 합의부란 뜻이에요. 왜? 처벌이 무거운 중죄이기 때문에 합의부에서 합니다. 간단한 것은 단독에서 하고요. 청주지방법원 2013년도 8월에 일어난 사고인데 2014년 1월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쭉 보죠.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그러면서 앞에 건 볼 필요 없어요.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사고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잠깐 보시죠. KBS 뉴스인데요. 운전 중 시비가 붙자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차를 세우는 바람에 연쇄 추돌 사고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럴 경우 갑자기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보셨던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끼어든 승용차가 그냥 서버리면서 일어난 오중 추돌 사고. 오송이는 오창이군요, 오창. 4명이 다치는 피해가 났습니다. 맨 먼저 차를 세운 운전자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비상 상황이나 차량 고장이 아닌데도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사고까지 유발했다면 해당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방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교통방해치사죄예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차량 속도가 네. 100km를 넘나드는 고속도로라면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크죠?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차를 세웠다면 꺼야 되는데? 불과실 치사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벌금형을 받아야 할 만큼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다른 일반적으로는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인데 교통방해치사죄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I40가 소렌토한테 기분 나쁘다고 서서 쫓아가고 쫓아가 가로막고 또 서서 그러다가 탁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세우고 그러는 바람에 뒤에서 빵빵빵빵.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 같이 보시죠. 매우 명문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징역 3년 6월에 처해졌는데요. 일반 교통방해 고의 유무. 일반 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안전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육로 또는 교량 뭐 이런 거요. 그런 것을 손괴하거나 폭파시키거나 또는 커다란 바위덩이 갖다 막아놓거나 또는 자동차로 세워 불법 주차 자동차를 딱 막아놓으면은 그럼 다 차들이 못 가잖아요. 하여튼 불통, 교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을 방해해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른바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되면 바로 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 현실적으로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딱 저래 되면 차 못 다녀. 그러면 그게 교통방해죄가 되는 것이다. 이 법리에 비춰본다면 I40가 소렌토 앞으로 갑자기 들어가서 속력을 줄이는 등, 즉 I40의 보복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도를 방해하고 갓길에 정차하라고 그러고 그에 대응하지 않자 계속해서 1차로 가로막으면서 그 통행은 불가능하겠다. 그리고 소렌토를 갖다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쓰라리가 안 쓰니까 소렌토를 정차시키고자 하였던 것이 1차로에 I40가 멈추게 된 동기가 된다. I40 운전자는 자기 앞으로 끼어들기 위해서 아이고 헷갈린다. I40가 소렌토 앞으로 끼어들기 위해 급가속하다가 소렌토 앞으로 쭉 딱 멈춘 거예요. 급감속해서 정차한 다음 일시 정차에 그치지 않고 차량에서 내렸다. 요 얘기 그 얘기입니다. 피고인이 즉 I40가 소렌토 앞으로 끼어들기 위해서 빵 갔다가 그 앞에서 급감속해서 차를 세웠다. 잠깐 쓴 게 아니라 거기서 내리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6초 동안 사고 직전까지 6초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1차로의 한가운데였다. 당시 고속도로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했다. 그렇다면 왜 멈췄는지 정차한 시간, 정차 위치, 정차 당시의 고속도로의 규모와 이용 상황대에 비춰볼 때 I40가 멈춤으로써 그 소렌토 및 뒤에 따른 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즉 I40가 멈춘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그 뒤에 따르던 4대의 차량이 멈추거나 오톤틀이 꽝 하는 등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중요한 것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을 방해해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그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 일반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실은 결과적 가중범위다. 인과관계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상당 인과관계는 유일한 원인은 내가 갑자기 서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또는 다른 원인이 합쳐지더라도 그때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I40 운전자가 교통방해의 고의로 미필적으로는 고의가 있는 거죠.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멈춰했고 이로 인해서
뒤에 있는 차들이 멈추거나 5톤 트럭 꽝 인정된다. 그렇다면 5톤 트럭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전방주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그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지 내가 불법 정차한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5톤 트럭이 앞을 못 봐서 일어난 사고다.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 난 책임이 없다. 나는 불법 정차에 대해서 처벌받으면 된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5톤 트럭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설령 5톤 트럭 운전자에게 주의미 위반, 앞을 잘 보면서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5톤 트럭이면 90 이상 못 가요. 네, 앞을 잘 보면서 앞차들이 멈출 때 나도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전방 주시와 함께 안전거리 충분히 지켰을 텐데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5톤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법정 최고속도 110km인 그리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데다가 추월차로에 해당되는 1차로상에 뒤에 오는 차를 갖다 막으려고 교통방해 의사로 고의로 차량 정차한 행위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니까 그것을 앞에 멈춘 건 그걸 끝났어. 불법 정차를 끝났어. 그 뒤에 교통사고는 5톤 트럭의 안전거리 미확보야. 그건 서로 다른 거야. 아니다. 이어진다. 단절시킬 만한 사정에 해당된다든가. 그리고 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줄 몰랐어. 난 내가 쓰면 뒷차가 스킬 쓸 줄 알았지. 나는 그 차 소렌토를 세우기만 할 거였어. 나는 뒤에 사고 날 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차를 세우면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는 바 피고인 스스로도 사고의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거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차를 세우면 사고 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 사고 날 것을 충분히 예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교통방해,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명문입니다. 그리고 저럴 때요, 경찰이나 경찰에서 왜 안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검사가 교통방해 치사상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걸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경찰에서 안 한다. 저 경찰하고 검찰하고 계속 서로 수시로 의견 교환했던 걸로 압니다. 당연히 여기다 차를 세우면 뒤에서 오던 차 고속도로니까 사고 날 수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까? 네, 생각을 했지만 제가 승질이 나갔고요. 승질이 나서 그냥 세웠습니다. 그게 미필적 고의죠. 내가 차를 세운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들이 빨리 달린다? 그럼 뒤에 차 중에 겨우 쓰는 것도 있고 어쩌면은 잠깐 또 좀 큰 차들은 자로 못 쓸 수도 있다? 사고 날 수도 있다. 그럼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럼 난 승질 난다. 그래서 차를 세운다. 이거하고 내가 술을 마신다? 많이 마셨다? 취한다. 몸이 비틀거린다. 그런데 나 운전대를 잡는다? 내가 몸도 못 가누면서 운전하면은 그러면 위험한데 사고 낼 수도 있다. 그러다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한다. 그래서 술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났을 때 그것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 죽게 했을 때.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한 살인을 할 수 없으니까 윤창호법으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겁니다. 자, 이 사건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면은 고속도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요. 차들이 막힐 때가 아니고요. 쌩쌩 달리는데 거기서 차를 세우면은 쓰는 차도 있겠지만 끼끼끼 꽝 사고 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는 그거 생각 못하면 그건 안 되죠. 당연히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승질이 때는 차를 세운다. 그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저는요 그때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었어요. 내가 승질이 난다.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다. 심신상실, 심신미약도 주장했는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종합범위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요. 종합범위 안 되는 차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판결을 읽으면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선 지금 보신 사고요. 사건이죠. 요 차 교통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교통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서요. 이유가 뭘까요?
로또 할아버지 교통방해죄 아니에요. 경찰은 교통방해죄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통행이 되니까. 아니 I-40 소렌토 사건도요. 통행됐어요. 2차로 비어 있었어요. 지금도 2차로 비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중부고속도로 사고는 교통방해치사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검사도요.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가 릴레이를 했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님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막 소리 질렀죠. 왜 이랬을까요? 아까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노인 경로 우대도로입니다.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을 때요. 잘 보세요. 교통방해죄가 지난번에는 교통방해죄였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제가 판결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고인의 차량 정차로 I-40의 차량 정차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4대의 차량이 정차하거나 꽝 사고 나거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차를 세웠기 때문에 뒤에 차들을 그래서 멈췄고 그래서 사고 났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을 방해해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 아까는 통행이 가능했어요. 그죠? 2차로 비했었으니까. 그러나 달리다 갑자기 피할 수 있나요? 2차로에 다른 차들도 오는데 빠르게 오는데 빠르게 오기 때문에 옆으로 못 가고 피하지 못하고 끽끽끽 꽝. 어디에 해당됩니까? 통행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저히 곤란했어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건 완전히 다 막은 건 아니다. 그러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죠. 한강다리가 왕복 6차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막혀있죠. 차 3대 갑니다. 그 중에 한 1.5차로 파괴시켰어요. 나머지 하나로 갈 수는 있지만 현저히 곤란하고 불안해서 못 가죠. 그런 경우 교통방해죄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건은 가려고 그러면 갈 수는 있었어요. 가려고 그러면 갈 수는 있었는데 난 안 갈 거야. 내 이런 거 못 보지. 난 이런 거 못 보지. 자, 여기서요. 네. 나 이런 사람 처음 보네. 그냥 가요 그랬어요. 네, 여자친구가 그냥 가자고 그랬어요. 아까 그런 얘기가 잠깐 들리는 것 같아. 그냥 가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가요. 갈 수 있어요. 차 속도가 안 빨라요. 근데 안 갑니다. 이분이 나 이런 거 못 보지. 나 그냥 기다릴 거야. 네.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어요. 나 이런 거 못 찾는데 그러잖아요. 나 이런 거 못 찾는데 다시요. 그 부분이요. 다시 한번. 네. 이런 거 못 참아요. 진짜 멋쟁이 최고의 멋쟁이에요. 못 참아요.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서 나와요. 여기서요. 차 빼시라고. 예, 이제서 나와요. 저 참으면 안 돼요. 예, 진짜 누군가는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도 교통방해죄가 현저하게 곤란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교통방해죄입니다. 편도 1차로 도로예요. 맞은편 차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또는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근데 1차로에 차를 뚝 막아놓고 그러고서 그냥 어디 가서 자기 볼일 보고 한참 있다 와요. 뭐 레미콘 같은 걸 갖다 그 뒤에 차들이 그냥 수백 대가 밀리죠. 그런 건 교통방해죄예요. 다른 데 갈 수 없을 때 요건 불편하게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교통방해죄인데 진짜 저 할아버지 그 1,500만 원 이하니까요. 뭐 저 초범이거니까 한 150만 원 정도 하면 되겠죠? 예. 벌금 100만 원, 한 200만 원? 그러고 싶어요, 저도요. 그러나 법원에서 교통방해죄 인정하는 것은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그럴 때를 교통방해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던 차가 오른쪽 나가려다가 핸드폰 통화하면서 블루투스 통화하면서 그러면서 앞에 딱 멈췄죠. 딱 멈추니까 불박차가 으악 하면서 들이받았죠. 그때 경찰과 보험사에서는 경찰은 뒷차가 무조건 가해 차량이라고 그리고 보험사는 앞차 35, 뒷차 60으로 했죠. 이 사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거를 이게 참 어제 안 됐었죠? 여기 이 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영상을 어저께 찾았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스마트 콩님의 거기서 제가 여기 영상이 요약된 게 있었는데 그냥 할게요. 아까 I40 사건이요. 과실비율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사건 KBS 뉴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차가 섰어요. 쓰고서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려요. 착 쓰니까 요 뒤에 차가 서요. 또 뒤에 또 2대가 더 서요. 또 서요. 그 다음에 5톤 트럭이 와서 꽝 들이받았습니다. 요 차 A, 5톤 트럭 B. 이게 그 트럭인가요? 하여튼 그렇다 보고요. 몇 대 몇일까요? 앞에 세운 차, 뒤에서 들이받은 차 몇 대 몇이었을까요? 1심에서 앞차 75, 트럭 25. 앞차는 왜? 앞차를 상대로? 앞차가 트럭이 들이받아서 트럭이 다 물어줬어요. 다 물어주고 그리고 앞차가 종합범위 되면 보험사 상대로 할 텐데요. 종합범위 안 됐기 때문에 운전자와 저 차의 주인 어떤 회사예요. 그 회사와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5톤 트럭의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상금 소송 다 물어주고 5톤 트럭 운전자 자손 뭐 그런 거 다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5톤 트럭 운전자 7천 몇백만 원, 그다음에 다른 사람 다치고 뭐 그런 거 한 5천 몇백 원, 1억 2천 얼마를 청구했어요. 요 차 75, 요 차 25였습니다. 1심에서 보험사가 무슨 소리야,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왜 앞차 75밖에 안 돼?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얼마 나왔을까요? 75대 25 그대로 됐을까요? 1번 100대 빵, 2번 90대 10, 3번 80대 20. 이 차도 앞차도 항소했어요? 앞차도 내가 뭘 잘못해서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억울하다. 앞차도 같이 양쪽 같이 항소했어요? 4번 70대 30, 5번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뒷차가 더 잘못이잖아. 그래서 앞차 35, 뒤차 65. 경찰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대법원까지 안 갔어요. 항소심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과실 몇 대 몇에 대한 대법원은 없습니다. 몇 번이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앞차입니다. 이게 I30예요. I40. 이게 5톤 트럭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100대 0이 마땅하다. 90대 10이다. 80대 20이다. 최소한 이거는 아니죠.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건 아니죠. 처음에 멈추고 사고 날 때까지 10초가 채 안 걸렸어요. 약 10초 걸렸어요. 10초라는 시간 동안에 그걸 왜 못 피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지금 보험회사와 지금 경찰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초 동안에 그걸 못 피해? 말도 안 되지. 결국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앞에 멈춘 차, 급제동한 차 90. 10초 동안에 다른 차들은
바로 뒤에 소렌토 쓰고요. 그 뒤에 또 다른 승용차 쓰고요. 승용차 쓰고요. 근데 5톤 트럭 넌 왜 못 피했어? 들이받은 차가 가해 차량이야! 라고 아무리 주장했지만은 법원에서는 10초 동안 어떻게 피해? 트럭이 시속 90km 달리면 그거 어떻게 피해? 5톤 트럭, 3.5톤 초과하는 트럭은 최고가 90이에요. 못 피해 10초 동안에 그걸 어떻게 피한단 말이야? 다만 조금 더 안전거리 더 유지하고 그랬더라면 하면서 10% 90대 10. 이거 유명한 판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공주시간.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밟히기까지. 그때는 달리던 속도 그대로 달려요. 그동안에 달리는 거를 공주거리라고 그럽니다. 공주거리. 요거 보여드려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위험을 느끼고 액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서 그래서 브레이크를 옮기고 브레이크를 꾹 밟는데 경찰은 0.7초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밟는다. 브레이크 듣기 시작한다. 멈춘다. 여기는 공짜로 간다고 그래요. 공짜로. 그래서 공주시간, 공주거리.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끼익 하면서 멈추는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요 두 개를 합쳐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시속 100km로 갈 때 아무리 빨리 쓰는 차도 제동거리가 브레이크 밟으면은 한 40m 이상 가요. 40에서 한 50 정도 갑니다. 그리고 시속 100km 갈 때 1초에 28m를 갑니다. 그것과 나중에 브레이크 밟는 걸 합친 것이 그게 정지거리예요. 그게 경찰청은 0.7초를 적용합니다. 0.7초. 그럼 100일 때는 68m 승용차 기준이요. 60일 때는 30m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I40 90%, 앞차 90%, 뒤에 5톤 트럭 10%, 90대 10으로 본 그 판결은 공주시간을 얼마로 봤을까요? 1초 내지 1.4초로 그렇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공주시간 1초 내지 1.4초 그것을 감안한다면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못 피한다. 그래서 노인들은 1.4초까지 걸려요. 무진장 빠른 사람 0.7초에 물론 더 빠른 사람 0.5초 되겠죠. 그러나 평균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은 1초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경찰청이에요. 경찰청. 그래서 이렇게 난 왜 못 피해 그러죠? 그 경찰청은 하여튼 옛날 판결에는 대부분 판결이 0.7초 있어요. 요즘이 1초예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사건 교통방해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나 현저한 장애를 준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으로는 교통방해죄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된다. 저 할아버지는. 그리고 뒤에 운전자 좀 할아버지한테 혼잣말로 욕설한 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관종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멋진 사나이입니다.